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기계기사 2025년 실기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락 김영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일반 기계기사 실기시험은 복합형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합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답형, 주관식, 그리고 작업형으로 해서 구성된 시험을 복합형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필답형에서 주로 공부해야지 될 내용은 기계 설계학이 되겠습니다. 재료역학을 바탕으로 한 기계 설계학이 주 과목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는 유공화 시스템 설계, 그리고 기타 다른 필기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과목들도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 과목은 기계 설계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험은 2시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총 문제는 12문제가 평균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수로는 12문제, 작은 문제들은 그 문제 안에, 큰 문제 안에 작게는 2-3문제 정도, 3-4문제 정도씩 구성이 된 큰 문제수로는 12문제 정도로 해서 한 문제당 3점에서 5점 정도의 분포로서 50점 만점으로 채점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12문제, 큰 문제수로 12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 대부분 문제들은 이제 계산형 문제가 되고요. 간혹은 단답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12문제다라고 하면 12문제 전부 또는 11문제 정도는 다 계산형 문제다라고 하니까 계산 능력, 계산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되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오와 열을 맞춰서 정자로 적어줘야 됩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없으면은 제대로 채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자로 오와 열을 맞춰서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적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볼펜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연필로, 샤프, 연필로 작성된 답은 채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볼펜으로, 정자로 오와 열을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작업형은 기계 설계에 관련 기계 장치,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또는 치공구, 바이스, 클램프, 지그 이런 장치들과 함께 V벨트 전동 장치, 편식 무동 장치 등등 이런 기계 장치들을 2D와 3D 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으로 5시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D 답안지 한 장, 3D 답안지 한 장을 만들어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트레이싱지 용지에 A3 사이즈로 해서 출력 제출을 해야지만 되고요. 출력 제출이 안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50점, 50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작업형 또는 필답형 둘 중에 하나가 실격 처리가 되면 빵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겠죠. 합쳐서 60점이 넘어가야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필답형에서 30점 이상, 작업형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합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및 빈출 문제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답형 분석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기시험 필답형 문제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수업 교재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는 일반 기계기사 실기 필답형 구민사에서 출판되는 교재에 맞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실기시험이 1회, 2회, 3회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출제된 내용의 타이틀, 2회 때, 3회 때 출제된 내용의 타이틀이라고 보면은 되는 것이죠. 1장이 나사, 2장이 키핑 쿼터, 3장이 리베디움, 4장이 용접이움 이렇게 1, 2, 3, 4장을 체결력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이 축,
그리고 6장이 베어링, 7장이 축이음, 이렇게 3개 챕터는 5, 6, 7, 3개 챕터는 축계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마찰차, 9장 기어, 10장 벨트 체인, 가말기 전동장치라고 해서 로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8, 9, 10장은 동력 전달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이 브레이크, 12장이 스프링, 브레이크와 스프링, 플라이휠 이런 기계 요소들은 운동 조정용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3장이 이제 배관, 배관으로 해서 토탈 13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회 때, 2회 때, 3회 때 1장에서 출제된 게 나사잭입니다. 나사잭이 출제가 됐다. 물론 이제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약간씩 이제 차이는 있죠. 자, 그래서 나사 편에서는 이제 나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나사의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나사잭 설계하는 거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돼요. 25년도 올해도 나사잭 부분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 아이볼트 설계, 볼트 설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볼트를 이용해서 압력 용기와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할 때 볼트 설계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더불어 가끔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한번 출제될 그런 시점이 좀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사잭과 함께 아이볼트 설계하는 기본적인 그런 공식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장이 키핑 코터인데 1회 때는 스플라인이 그리고 2회 때 묻힘키가 3회 때는 너클핀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키의 종류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플라인하고 묻힘키는 꼭 정리를 해야지 돼요. 1장은 나사는 꼭 한 문제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핀이나 코터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좀 되고 있고 과거에 보자면 핀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너클핀이 됩니다. 코터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코터가 한번 이제 출제가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터도 좀 봐야 됩니다만 우선은 키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키 중에서도 스플라인하고 묻힘키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스플라인과 묻힘키, 스플라인보다는 이제 묻힘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썬크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썬크키, 묻힘키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더불어 스플라인을 그 다음에 뭐 키, 핀, 코터, 핀을 정리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죠. 필터폰에 내가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다. 30점 이상의 어떤 고득점을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거고요. 나는 그냥 30점 정도 선에서 필터평 점수는 나오면 돼. 그러면은 주 타켓을 정해서 그것만 공부를 하셔서 실수를 최소화하면은 30점 갖고 온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유형들이 그래요. 종합 문제가 없고 각 챕터에 준한 그냥 그 단편적인 각 기계 요소의 단편적인 설계 문제들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만 정리를 하셔도 30점 가까운 이런 점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장이 리베디움인데 리베디움 쪽에서는 1회 때는 편심화점을 받는 리베디움 그리고 2회 때는 겹치기 리베디움 3회 때는 두 줄 겹치기 리베디움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베디움에서는 겹치기 리베디움과 맞대기, 양쪽 덕계판 맞대기 이음을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양쪽 덕계판 맞대기 이음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일반 기기사는 좀 낮은 편이에요. 겹치기 리베디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리베디움, 겹치기 리베디움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더불어 편심화종을 받고 있는 리베디움, 요걸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편심화종을 받는 리베디움 쪽에 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경향이 조금 높아져 온 이런 이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 리베디움도 꼭 정리를 해야지 될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리베디움에서도 이 겹치기 리베디움은 꼭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 파트다. 4장의 용접인데 2024년도에서는 1회 때 필렌 용접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출제가 좀 됐고 2회 때, 3회 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용접이 원래 과거에도 보면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출제 빈도가 좀 높고 매번 나오는 이런 쪽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우선 정리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고요. 5장이 축입니다. 축설계. 축설계에서는 1회 때는 중공축 설계 문제가 나왔고 2회 때는 중량비, 즉 중공축과 중실축의 중량비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됐었고요. 3회 때는 좀 단독으로는 출제가 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축은 당연히 설계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하중을 받는 어떤 기계 장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축이라는 요소는 매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기계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축설계는 기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축설계 같은 경우는 재료역학 비틀림 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이제 중요하죠. 거기서 공부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추가적으로 위험 속도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축 부분에서 좀 다양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위험 속도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 유형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6장이 베어링입니다. 축을 지지하는 요소가 이제 베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끄럼 베어링과 롤링 베어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회 때는 칼라 베어링이라고 하는 그리고 볼 베어링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이 쪽에서 둘 다 출제가 좀 됐다. 칼라 베어링은 스러스트 하중을 받는 베어링이 되는데 자주 나오는 종류는 아닙니다만 오래간만에 좀 출제가 됐다. 물론 이제 최근에도 좀 나온 적은 있긴 하네요. 칼라 베어링이. 그래서 또 드물게 나오는 쪽이고 볼 베어링은 필수죠. 볼 베어링은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2회 때 볼 베어링 그리고 3회 때는 엔드 저널 베어링 보통 예측하는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이 베어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축도 그렇고 자 정리를 꼭 해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7장이 축이음 요소입니다. 축이음은 커플링과 클러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회 때는 두 문제나 나왔네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축 클러치가 나오고 플랜지 커플링이 나오고 커플링도 나오고 클러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출제가 좀 됐었고 2회 때는 출제가 된 게 없었고 3회 때는 원축 클러치가 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원축 클러치가 좀 출제가 이렇게 되었고 축이음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매번 나올 가능성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축이음 요소 어쨌든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축계 요소는 다 중요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커플링 쪽에서는 플랜지 커플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러치 쪽에서는 마찰 클러치, 원판 클러치죠. 원판 클러치, 다판 클러치라고 해서 표현되는 거. 혹시 이 원축 클러치보다는 이제 다판 클러치가 더 중요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판 클러치 쪽에서 다판이나 단판 클러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요. 그다음 8장 마찰차입니다. 마찰차는 단순한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3점짜리 정도 문제로서는 자주 나오는 그런 파트가 이제 마찰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때는 혼마찰차가 그리고 2회 때는 원축 마찰차 그리고 3회 때는 원통 마찰차 다양하게 좀 출제가 좀 되긴 했는데 보통은 원통 마찰차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찰차는 한 문제 정도씩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기본이 원통 마찰차, 혼마찰차가 자주 나올 때는 세 번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혼마찰차가 최근에 보자면. 근데 과거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기도 한 게 이제 혼마찰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이제 변속 마찰차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무단 변속 마찰차.
이제 출제가 좀 되는데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무단 변속 마찰차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원통 마찰차 정리하고 원추 마찰차, 혼 마찰차 정리하고 그다음 무단 변속 마찰차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고요. 마찰차는 나오면 혼 마찰차 이런 이제 좀 난이도 있는 거 빼고는 무난하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구장인데요. 기어입니다. 기어의 종류는 이제 다양하죠. 스퍼, 헬리컬, 베벨, 웜, 거기에 뭐 유성기어, 유성기어, 그리고 또 전위기어까지 해서 다양한 이런 이제 기어들 설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1회 때는 스퍼 기어가 나왔고요. 가장 무난하죠. 가장 무난한, 가장 그 풀기에 가장 단순한. 그리고 2회 때는 헬리컬 기어가 출제가 됐고요. 3회 때는 스퍼 기어와 유성 기어가 나왔습니다. 유성 기어가 정말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어요. 유성 기어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서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출제가 안 된 지 한 15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거의 요즘은 안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분들이 아마 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성 기어가. 그래서 유성기어도 꼭 정리를 해 주는데 또 24년도에 한번 나왔으니까 또 당분간 또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5년도에는 헬리컬 기어 역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퍼 기어가 예상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헬리컬 기어가 또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 웜 기어 쪽, 전위 기어 쪽 이런 쪽에서 한 번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어 정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하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10장이 이제 가말귀 전동 장치라고 해서 벨트 체인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로프는 우선적으로 다른 거 정리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그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요소가 이제 로프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이제 평벨트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랬는데 평벨트와 축이 결합이 돼서요. 축이 결합이 돼서 준종합 문제 수준으로 좀 출제가 됐어요. 제가 자격증 취득할 때는 종합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로 결합이 된 기계 장치를 아예 통으로 주죠. 통으로 주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설계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종합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작업형이 플러스가 되고 복합형으로 바뀌면서는 이 필답형 자체가 좀 단순한 문제 유형으로 좀 변화가 생겨 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준종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또는 준준종합 문제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24년도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평벨트 전동장치와 함께 축, 키 이런 것들이 붙어서 같이 계산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2회 때는 이제 체인도 나오고 평벨트도 나왔습니다. 평벨트 전동장치와 체인, 롤러 체인 설계하는 문제 같이 좀 출제가 되었고 3회 때는 평벨트와 스퍼 기어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준종합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이 이제 두세 개. 3단 축으로 주고선 1단과 2단은 평벨트가 2단과 3단은 스퍼 기어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가끔은 한 번씩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24년도 3회 시험 때 그런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됐었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유사한 이런 문제 유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장이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운동 조정용 요소로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가 됩니다. 브레이크에는 마찰 브레이크라고 해서 블록 브레이크와 밴드 브레이크가 중요한 이런 이제 대상이 되는데 1회 때는 블록 브레이크가 출제가 되었고요. 2회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처음 출제가 되었고 3회 때는 블록 브레이크가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블록 아니면 밴드가 출제가 될 거고요. 24년도부터는 이 필답형 시험 문제도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 큰 변화 축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공합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그 복합적으로 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출제 기준상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유공합 시스템에서 뭐가 나올 건지 지켜봤었는데 특별히 나온 문제는 없었고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유공합 유압 브레이크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블록 브레이크에도 그 블록 브레이크로 취급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압 실린더, 유압을 이용한 브레이크가 내각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각 브레이크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아마 23년도에도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유공화 시스템 설계라고 해서 유공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크와 같은 이런 기계 장치에 유압을 붙여서 출제가 되는 이런 정도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향후에도 뭐 25년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향후에도 가끔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계 요소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이것도 그 기출 문제에 이제 복원해서 기출 문제 아래다가 제가 이론적인 내용 이렇게 공식 썸머리 해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12장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도 매우 중요하죠. 브레이크, 벨트 체인 뭐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회 때는 원통 코일 스프링이 나왔고요. 2회 때도 원통 코일 스프링, 3회 때도 겹판 스프링, 뭐 예상한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코일 스프링과 겹판 스프링의 기본 설계 공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통 코일 스프링하고 겹판 스프링이 이제 조합된 상태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 그런 케이스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3장 배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2회 때 파이프 설계 문제가 한번 출제가 좀 됐습니다. 배관 파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좀 되는 파트로 보면 됩니다. 아예 안 나오거나 1년에 한 번씩 보거나 이렇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어떤 파트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잘해야 되느냐? 아유, 뭐 기호 어려워, 종류도 많아, 복잡해. 가감히 버리려면 버리라는 얘기고. 나머지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확실하게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기본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 중에서 한 7, 80% 정도의 내용은 13개 챕터다 그러면은 뭐 용접 제외시키고 배관 제외시키고 축이음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면 10개 챕터가 되는데 10개 챕터 중에서 적어도 8개 정도 챕터는 선별해서 공식들을 잘 정리해서 암기해서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 연습들을 부지런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작업형 유형이 좀 변화가 있었다. 유형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유형이네요. 그것도 어차피 시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가제 도면이 이제 2개가 주어져요. 23년도까지는 가제 도면이 하나가 주어지다가 이제 24년도부터는 가제 도면 2개가 주어지고 한 개의 가제 도면당 1개에서 3개 정도의 부품도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서 2개 도면을 합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3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부품도와 모델링을, 부품도는 2D를 얘기하고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3D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D, 3D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50점. 초기에 발표된 걸 보자면 처음 3D가 이제 그 일반기기 기사에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건 2009년 정도예요. 2009년도 그 시점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이제 유형을 공단에서 발표했을 때 3D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D가 이제 10점, 그리고 2D가 40점 이렇게 해서 50점 만점으로. 그래서 3D보다는 2D가 좀 배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D, 2D 완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의 도면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모델링을 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24년도에 출제되었던 그런 도면명들을 좀 추려봤는데, 1회 시험 때는 동력 전달 장치, 드릴 지그, 클램프, 리밍 지그, 스윙 레버라고 하는, 또는 레버가 이제 요동 운동하는 이런 타입의 이제 도면들이 출제가 좀 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와 드릴 지그가 주어지거나, 동력 전달 장치와 클램프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또 동력 전달 장치랑 리밍 지그가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2개의 도면이 주어진다는 거죠. 2개의 도면이 주어지면 1개의 도면당
하나에서 세 개. 평균적으로 이제 두 개 이렇게 좀 출제가 됐어요. 24년도에는 동력 전달 장치와 드릴 지그가 나왔다 그러면 동력 전달 장치에서 두 개, 드릴지에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이거를 2D 도면, 3D 도면으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서 2D 도면 하나, 3D 도면 하나 이렇게 출력을 해서 치러졌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방법은 이런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드릴지그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2D, 3D 모델링을 하는 연습들을 부지런히 해야지 돼요. 두 개 도면 중에 뭐 각각 두 개씩 뽑아서 작업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고 이런 기계 장치들 동력 전달 장치다, V벨트 전동 장치다, 뭐 기어 박스다, 또 기어 펌프다, 뭐 이런 기계 도면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 도면들에서 부품들을 뽑고 3D 모델링하고 부품도 뽑고 이거를 2D 도면화하고 3D 도면화하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5시간 내에 해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게는 그래도 한 5개 정도, 많게는 10개 이상의 도면들을 거의 뭐 5시간 내에 그려낼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하고 이런 도면들을 그려내는 그런 기능들을 익혀두시고 분석하고 KS 규격집에서 필요한 규격품들을 찾아서 치수를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이런 도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시험 때는 기어박스, 스윙 레버, 기어 펌프, 드릴 지그, 동력 전달 장치, 클램프,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런 기계 도면들이 출제가 돼서 뭐 기어박스와 드릴지기가 나온다든가 기어박스와 스윙 레버가 나온다든가 기어 펌프와 뭐 클램프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도면이 주어지면 그 중에서 각각의 도면에서 두 개 정도 부품씩 선택해 줘요. 문제에서 뭐뭐를 그려라. 기어 펌프에선 몇 번 부품, 클램프에서는 몇 번 부품 이렇게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면은 그걸 모델링 해야지 됩니다. CAD 프로그램, 오토캐드와 인벤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보통이고요. 아니면 이제 인벤터만 가지고 2D, 3D 다 하는 이런 유형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죠.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를 같이 혼용을 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솔리드웍스만은 가지고 2D, 3D를 작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반복적인 연습,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100% 완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완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출격당하지 않을 정도로 80% 정도만 일단 완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쭉 작업을 하시고 또 남는 시간에 20%를 충족을 시켜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 각 부품당 뭐 100% 완벽하게 도면을 부품도를 그려서 마무리하고 다음 부품으로 넘어갈 거야. 이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 80% 정도의 어떤 완성도를 목표로 해서 도면을 그려서 일단 준비를 하고 남는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나머지 20%를 완성해 가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0% 완성도만 해도 실격 처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출력해 내면 채점을 하면서 이제 20% 정도는 깎겠죠. 점수를 깎고 50점 중에서 뭐 내가 60점을 맞는다라면 5, 6, 30이니까 30점이잖아요. 60% 이상 획득을 일단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30점 이상 점수를 획득을 해서 필답형이랑 합쳐서 넘어가는, 평균 합격 점수를 넘기는 이런 방법의 전략이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죠. 3회 때는 동력 전달 장치, 드릴 지그, V벨트 전동 장치 위주로 좀 출제가 좀 됐었고, 3회 때는 좀 작업형도 쉽게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시험을 준비를 해 가시면은 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기기사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형 시험이다. 필답형 위주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필답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 동영상을 수강하시면서 기본적인 이론 중요합니다. 밑그림 제가 수업하면서 밑그림 그려주는 거 있거든요. 밑그림 그려주는 거 중요하니까 밑그림 잘 익히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식 암기하시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충실히 풀고 퀘스천으로 되어 있는 예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충실히 풀어줘야 돼. 그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암기하는 이렇게 지금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도 그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게 다 되면 기출문제 2000년도 초반부터 2024년도까지 제가 문제를 복원한 것들을 최대한 교재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좀 쭉 풀어보시면서 마무리하는데 자,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그 시간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3년에서 5년치 정도의 문제를 반복 풀어요. 그러면서 푸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하는 분들은 3년치만 풀어줘도 되고 좀 더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5년치 정도 잡고 나머지 문제들은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내가 풀었던 문제 유형이랑 좀 다른 유형의 문제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거 위주로 더 풀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기출문제 제가 뭐 2000년도 초반부터 2024년도까지 다 복원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그 안에 넣어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100%다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아니다. 3년에서 5년씩 풀고 나는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면 선택적으로 더 풀어야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선 풀어 나가시면 되고 뭐 다 시간이 충분한 분들은 다 풀면 좋죠. 다 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년치 5년치 푸는데 한 2009년 이후의 문제들을 좀 가지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전 문제들은 좀 단위가 공학 단위로 나왔던 문제들이고 요즘은 SI 단위가 위주고 가끔은 공학 단위가 플러스 돼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고 30점 이상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격증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대비 일반기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